요즘 저녁에 무엇을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충 간단하게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원하는 만큼 먹는다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큰 함정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의 내용이 당신의 건강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들으면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식생활이 크게 달라지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의 영양 균형이 나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을 해치는 메뉴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남성들의 건강 수명을 깎아내리는 저녁 식사 6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할 1위는 이게 정말 안 된다고 하고 놀라게 될 만큼 예상 밖의 메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위 컵라면입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밤에 출출할 때 무심코 손이 가는 컵라면, 하지만 이것이 남성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장 큰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소금 함량입니다. 컵라면 한 개에는 평균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어 단 한 번만 먹어도 하루치 소금을 거의 다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은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낮아져 체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컵라면에 사용되는 면은 대부분 튀긴 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이 산화돼 우리 몸속 염증과 혈관 노화를 촉진합니다. 겉보기엔 느끼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각종 첨가물입니다. 방부제, 색소, 화학조미료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장기적으로는 신장과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연구 결과 일부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뼈가 약해질 위험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70대 남성은 매일 밤 컵라면을 먹는 습관을 이어가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고혈압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는 지금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바쁘거나 요리를 하기 귀찮아 손이 가는 컵라면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 1회 이하 가능하면 0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채소나 단백질을 곁들이고 국물은 남기거나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등 작은 노력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흰 쌀밥과 절임 반찬만 먹는 저녁 식사. 하얀 쌀밥에 김치나 장아찌 한두 가지로만 때우는 저녁.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입맛이 없을 때 밥만 있으면 되지 싶을 때, 괜히 다른 반찬 챙기기 귀찮을 때, 그럴싸하게 보이진 않지만 무심코 계속해온 이런 식사가 사실은 중년 남성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기에는 기름기 없어 담백하고 깔끔해 보여도 영양 측면에서는 매우 불균형한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흰쌀밥은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에너지원으로는 기능하지만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죠. 여기에 짠지류나 절임 반찬만 곁들이게 되면 식사의 전체 구성이 염분 위주로 흐르기 쉽고 혈압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남성에게 있어 근육량 유지야말로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데, 매일 탄수화물만 주로 섭취하고 단백질을 거의 챙기지 않는 식사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약해지고 쉽게 넘어지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한 지자체의 조사에 따르면 저녁 식사가 흰쌀밥 위주인 사람은 단백질 섭취를 의식하는 사람보다 근력 저하나
허약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절임 반찬에 숨어있는 각종 첨가물입니다. 시중에 파는 단무지, 깍두기 오이지 등은 보기 좋게 색을 내고 오래 보관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색소와 방부제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익숙하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첨가물은 간이나 신장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로구에 사는 70대 한 어르신은 하얀 밥에 묵은지를 얹어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큰 낙이었다. 고 말했지만 건강검진에서 만성 신장병이 발견되어 더는 방심할 수 없다는 의사의 경고를 듣고 식단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의 조합이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는 데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도 한 끼 해결되는 편리함 때문에 한번 습관이 되면 계속 반복되기 쉽죠.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과 채소, 적절한 지방을 조금씩이라도 곁들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된장국에 두부나 미역을 더하고 구운 생선이나 달걀 프라이를 한 가지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이 받는 영양은 훨씬 달라집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네 번째, 튀김류 중심 외식 정식.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정식이나 한 그릇 먹자. 외식하면 역시 돈가스지.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튀김 정식.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만족감 높은 저녁 메뉴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 달달한 양념이 어우러진 닭강정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 가라아게. 누구에게나 군침 도는 조합이지만 이 튀김 중심의 외식 정식이야말로 조용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저녁 식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나친 지방 섭취입니다. 보통의 돈가스 정식 한 그릇에는 40g에서 50g 이상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중년 남성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지방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이 단순히 칼로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 내장 지방으로 빠르게 쌓이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남성들은 이런 기름기 많은 식사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또한 외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튀김류는 대부분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산화된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노화를 앞당기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바삭하고 고소하지만 그 뒤에는 혈관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이 숨어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튀김 정식에는 보통 흰쌀밥 짠 국물 단무지, 조금의 채 썬 양배추 정도가 곁들여질 뿐입니다. 채소 섭취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도 현저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당뇨병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박진우 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매일 돈가스 정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혈압 수치도 경고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내과 전문의로부터 지금처럼 계속 식사하면 몇 년 안에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는 주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후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외식에서 사용하는 튀김 기름이 한 번 쓰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산화가 가속화되고 몸속 염증 수치는 천천히 높아집니다. 고령의 몸은 이런 산화된 지방을 해독하거나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튀김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매번 튀김류 정식을 선택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만약 정말 튀김이 먹고 싶은 날이라면 되도록 집에서 새기름으로 적당히 조리하고 가능하면 튀김 양을 줄이고 야채 반찬을 함께 곁들이는 방식으로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된장국이나 나물 김무침처럼 부담 없는 반찬을 추가하면 체내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외식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기름기가 덜한 찜이나 구이 조림을 선택하거나 정식을 고르더라도 최소한 채소를 추가로 곁들이는 선택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받는 충격은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의 몸은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한 끼의 습관이 몇 년 후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바삭함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혈관 속의 상태를 한 번쯤 떠올려보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편의점 도시락.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대충 때워야겠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잘 나오던데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한두 번쯤은 편의점 도시락을 집어든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편의점 도시락은 눈에 띄게 다양해지고 맛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외관도 깔끔하고 구성도 풍성해 보여 혼자 사는 분들이나 요리가 번거로운 날엔 참 편리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쉽게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염분, 첨가물, 채소 부족이라는 4가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흔히 고르는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이나 제육볶음 도시락은 한 끼만으로도 하루 권장지방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고기 반찬은 기름에 볶거나 튀긴 조리 방식이 많고 간장 베이스에 진한 양념이 기본이라 염분 함량도 높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먹음직스럽고 균형 잡힌 듯 보여도 실제로는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는 영양 구조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첨가물의 누적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보존제 색감을 예쁘게 만드는 착색류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산도 조절제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을 한두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고령층 남성처럼 대사 능력과 해독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주 섭취하면 체내에 서서히 쌓여서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첨가물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바로 채소의 양입니다. 도시락에 포함된 샐러드나 나물 반찬이 있어도 실제로는 몇십 그램에 불과한 양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로는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나 비타민을 도저히 채울 수 없고 결국 변비, 피로감, 기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2세의 이영수 씨는 평소 요리하는 게 귀찮아 거의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간편하고 좋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체중이 5kg이나 늘고 정기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크게 올라 담당 의사에게 크게 혼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 편의점 도시락은 편했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잃을 뻔한 것이죠. 물론 모든 편의점 도시락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빈도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튀김류가 중심인 도시락은 피하세요.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처럼 기름기 적은 반찬이 포함된 도시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채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함께 구매하세요. 요즘은 단품 반찬도 따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이 가능합니다.
셋째, 잡곡밥이나 현미밥 도시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흰쌀밥보다는 혈당 상승 속도를 줄여주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이처럼 소소한 선택 하나에도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편의점은 빠르고 편리한 공간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에 쌓여갑니다. 오늘 저녁 도시락을 집어들기 전 한 번쯤 성분표와 구성표를 다시 보는 습관, 그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과 안주만으로 끝나는 저녁 식사 저녁은 건너뛰고 가볍게 한 잔만 할까? 밥 먹을 힘은 없는데 소주 한 잔이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나요? 특히 혼자 사는 남성 어르신들 중엔 저녁을 술과 간단한 안주로 대신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대신이라는 느낌보다 스트레스 해소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습관처럼 시작되지만 이 조용한 습관이 시간이 흐를수록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양 결핍입니다. 술은 칼로리는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지탱해주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은 위장을 자극하고 영양소의 흡수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만 반복해서 마시면 체내 영양 균형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곁들이는 안주가 대부분 스낵류나 말린 오징어 치즈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들 위주다 보니 염분과 지방은 쉽게 넘치는데 반에 채소나 양질의 단백질 식이섬유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로 근육량은 서서히 줄고 기초 체력은 떨어지며 뼈는 약해지고 면역력은 낮아져 쉽게 감기나 염증에 노출되기 쉬운 허약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곧 생명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줄이고 술만 반복적으로 마시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낙상 후 골절, 노인성 허약증, 프레일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술을 저녁 대신 마시는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간 고혈압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반동작용으로 혈압이 오히려 급상승하게 되고 이 변화는 한밤중에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취침 중의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처럼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7세의 최정호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저녁을 간단한 안주와 술 한 잔으로만 해결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고 담당 의사에게 이제라도 술을 끊지 않으면 강형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까지도 전혀 증상이 없었다며 가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기라는 말을 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며 다시 또 술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부드럽게 하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완전히 술로 대체하는 습관만큼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셔야 하는 날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밥과 함께 드시고 두부나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챙기세요. 나물 반찬이나 데친 채소, 된장국처럼 부담 없는 반찬들을
함께 곁들여야 술이 몸에 주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속에 마시는 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말없이 반응합니다. 술 한 잔이 주는 위안도 중요하지만 그 잔이 내일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지금 멈춰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술상 위에는 건강한 한 숟갈의 밥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함께 놓이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면류만으로 끝내는 저녁 식사. 오늘 너무 더워서 그냥 냉면 한 그릇으로 때워야지. 입맛이 없으니 차가운 국수 한 그릇이면 충분해. 이처럼 더운 여름날 혹은 몸이 피곤한 날이면 많은 분들이 국수나 소면, 메밀국수처럼 가볍고 시원한 면류만으로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곤 합니다. 뭔가 깔끔하고 부담 없는 식사처럼 느껴지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면류는 대부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소면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메밀국수 역시 탄수화물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미네랄 같은 몸을 지탱하는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국수가 차갑고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씹는 횟수도 줄어들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야식이나 간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저녁을 먹고도 밤에 배고픔을 느껴 과자나 빵, 라면에 손이 가는 일이 반복되며 생활 리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의 김병수 어르신은 여름마다 냉소면을 매일 저녁으로 드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시원하니 잘 넘어가서 좋았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잃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근육 손실로 인한 노화성 근감소증, 즉 단백질 부족으로 생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제서야 김 어르신은 그저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한 줄만 알았지, 몸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벌어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며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면류만 반복해서 먹는 식습관은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면만 먹다 보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시판되는 소면, 간장, 냉면, 육수, 국수용 소스 등은 의외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혈압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고 건강한 식사처럼 보여도 속은 영양적으로 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 식사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면을 먹을 때도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곁들이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영양 밸런스는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냉면 위에 삶은 달걀이나 얇게 채 썬 오이 삶은 콩나물을 올려보세요. 메밀국수엔 김가루나 미역, 온천계란, 나토 등을 함께 곁들이고 함께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 한두 가지만 더해도 식사는 훨씬 든든해지고 영양도 한층 균형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간단하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라는 이유로 매일 면류만 먹는 습관이 쌓이면 시간이 흐른 뒤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고 쉽게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1년 뒤, 5년 뒤의 건강은 바로 오늘의 저녁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워 보여 선택한 그릇 하나가 조용한 건강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면류를 드실 땐 꼭 하나 이상의 단백질, 하나 이상의 채소를 함께 곁들여 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중년 남성의 건강을 서서히 해칠 수 있는 저녁 식사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도 평소에 자주 하던 식습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위, 국수와 메밀국수만으로 끝내는 저녁 2위, 술과 안주만의 저녁 3위, 편의점 도시락 4위, 튀김류 중심의 정식 5위, 흰쌀밥과 절임 반찬만의 저녁 6위 컵라면.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혈관과 내장에 부담을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식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생활습관병과 근감소증 인지저하,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건강 수명은 확실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따뜻함입니다. 저녁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도우며 내장을 보호하는 시간입니다. 차갑거나 기름진 음식 편중된 식사는 몸을 쉬게 하기보다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만 실천해보세요. 된장국을 곁들이고 나물 반찬을 추가해보세요. 단백질이 들어간 반찬을 하나 더 얹어보세요. 이런 작은 쌓임이 10년 뒤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해줍니다. 본인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오늘 저녁부터 조금만 더 살펴보지 않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